네, 오늘도 차트가 마중 나와 있습니다. 3월까지만 하더라도 지지부진했던 이 종목 4월부터 6월까지 엄청난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176% 급등을 했는데요. 아쉽게 최고가를 기록한 뒤에 하한가를 기록했고 정말 오랜만에 오늘장 장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다시 한번 상한가 최고가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문제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의 주인공 바로 페트론이었습니다. 오늘 알파벳이 메세라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지난 1분기 약 1,850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큰 비중인가라고 살펴봤더니 알파벳이 보유한 종목 중 5번째로 비중이 컸습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다시금 부각이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제약바이오에 대한 실적 기대감 점점 커지는데요. 올해 반기 만에 1조 클럽에 가입할 기업 점점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표를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에 이미 매출 2조 원을 돌파했는데 올해는 2조 후반대를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과 유한양행도 1조 훌쩍 넘어설 걸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호실적까지 전망되는 제약바이오 얼마나 상승 랠리가 이어질까요? 이 기대감을 모래시계 모래양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대감이 클수록 모래시계 위쪽에 많은 양이 색칠되겠죠. 과연 두 분의 전략은 어떨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두 분의 고심이 느껴집니다. 자, 모래시계를 그려주시고 비율만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고 있다는 점 어떤 의미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남아있는 게 상승 여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해나 대표는 5대5를 적어주셨어요. 이미 한 반 정도는 올라왔고 반 정도만 더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적어주신 거고 성화준 매니저는 2대8,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부분이 조금 더 많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내어주신 건데 자, 먼저 5대5를 적어주신 이해나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는 사실상 이 저금리 시대의 가장 큰 수혜 섹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주도 섹터일 수밖에 없는데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을 이어온 동안 이 제약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주도 섹터로는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최근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이제 코스닥의 대장님인 알테오젠이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예. 이 알테오젠은 6월 5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물질 특허 등록 결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15일인 내일 특허가 등록됐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오 섹터는 하반기 여전히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분기 정도에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예. 우선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 여력 가능성의 이유로는 일단 하반기에 글로벌 임상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이고요. 또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과 라이선스 계약들이 대거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는 이미 상반기에 4조 원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을 했고 또 하반기에 파킨슨병 후보 물질 임상 1상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알테오젠은 아시다시피 이미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서 하반기에는 또 마일스톤 수익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코스피가 상승을 먼저 주도했기 때문에 코스닥도 이제는 키를 맞출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코스닥으로도 대표적인 섹터인 이 제약바이오로도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 비만, 당뇨 치료제,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그리고 D&D 파마텍, 그리고 펩트론과 같은 국내 기업의 파이프라인이 이제 본격 진입하게 되는 시점이 올해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바이오 수출도 실질적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는 또 중동, 그리고 남미, 동남아 중심의 이 수출 채널이 다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요, 현재 바이오 육성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요. 국가전략산업펀드 중에서도 현재는 또 바이오를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적 환경과 또 수급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이제
코스닥의 상승이 조금 더 코스피보단 이어지지 않을까. 어. 그 가운데 이제 제약바이오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제약바이오가 끌어주면서 코스닥도 뭐 900, 1000 넘어가는 흐름 보일 수 있을지 이 대표의 전망이 맞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성하준 매니저는 8대2를 적어주셔서 그러면 앞으로 조금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코스피, 코스닥 키 맞추기 무조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가 3,200선 넘기는데 쉬었던 종목들, 반도체랑 자동차 따라 붙어야 된다. 예. 그러면 코스닥도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따라 버틸 수 있는 종목들, 2차 전지 장비라든가 제약바이오가 따라 붙어야 되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 시작의 도화선에 좀 불을 붙인 게 아닌가라고 오호. 조금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제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확률의 80%의 비중을 좀 실어드린 건 어쨌든 20%의 확률로 이미 시세 분출된 종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남은 종목들의 상승률을 좀 80%로 보게 된 건데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건 어쨌든 경구용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제의 시장이 좀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또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주사용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 그 주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비용도 비싸고 접근하기도 좀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좀 처방을 받아도 내가 뭔가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시장의 캐파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그 시장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 먹는 비만 치료제가 나온다라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시장에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큰 시장이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 있어서 실계약까지 끌어내고 있다는 모멘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펩트론이라든가 D&D 파마텍에 대한 이슈도 좋지만 인벤티지 랩이 중동 시장하고에 있어서의 실계약 체결한 부분들도 좀 저는 모멘텀으로 좀 갖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시장이 좀 약간의 좀 먼 미래이거나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분위기였다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냥 단순히 라이센스 아웃이 아닌 이 실제 제품 수출이라든가 현지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점에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와 엮여 있는 관련 종목들 펩트론, D&D 파마텍, 인벤티지 랩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정도에는 좀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 정도는 좀 편입을 시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중동이나 동남아, 남미 같은 경우에는 주사제 비만 치료제가 침투를 잘 하지 못했어요. 점유율이 별로 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수요가 폭발한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선점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어차피 코스닥 시장의 키 맞추기 나오는 와중에 특정 섹터 비만 치료제 거기에 경구용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온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 8대, 하락 여력 20 이렇게 좀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세 종목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펩트론이나 D&D 파마텍 다 신고가 흐름 나오고 있어가지고 인벤티지 랩이 그나마 좀 신규 진입에서는 노려볼 만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딱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2가 D&D 파마테가 펩트론이에요. 나머지 8은 인벤티지랩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차트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짧게 좀 드려보면요. 사실상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좀 고가에서 흐름을 좀 많이 이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비만 치료제라든가 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급이 시장의 대장주로 불리는 펩트론과 D&D 파마텍으로 옮겨갔단 말이죠. 그러면 조정을 받는 도중에 시장에서 야 원래 이 기업이 갖고 있던 사업 그리고 또는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중동의 실계약 체결 이런 재료가 발생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직전 고점의 상단을 뚫어버릴 수도 있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거래량 동반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상승 여력의 인벤티지 랩을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출제된 모래시계 유형 문제 풀어봤고요.